안녕하세요. H3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악 외소증으로 인해서 양악수술과 또 턱끝 전진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모습과 그 단점들, 예전에 포스팅에서 이제 사막수술이나 어떤 양악수술을 통한 턱끝 전진술을 통한 하악 외소증의 교정이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자분은 양악수술과 턱끝 전진술을 동시에 받으신 분인데요. 그 후의 모습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 번 누차 강조했듯이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런 환자에 있어서 수술 계획과 수술 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모습은 정면 모습입니다. 양악수술과 턱끝 전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악각 라인이 이쪽 부위가 조금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또 턱은 조금은 과하게 길어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3D 스캔 이미지에서 CT에서 추출한 피부 서피스 이미지를 좀 중시하는데요. 이러한 사진은 얼굴 색깔이 있고 조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3D CT를 통한 서피스 스캔을 이미지를 만들면 얼굴의 굴곡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과 이 왼쪽 부분에서의 약간 꺼진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오른쪽 부분, 이 부위에 근육이 불룩하게 붉어진 모습이 보이고, 또 이쪽에 약간의 볼페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면 요 하변에 턱끝의 옆쪽이죠. 그러니까 체부 쪽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약간의 함몰이 관찰이 됩니다. 고개를 숙여서 본 모습에서 이 모습이 조금 과장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악 외소증이나 무턱 환자에 있어서 턱끝 전진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화살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턱끝만 전진이 되기 때문에 체부 쪽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함몰된 약간 스크림에서 턱을 쭉 앞으로 뺀 듯한 그런 인형이 있죠. 그런 모습과 같은 이런 함몰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거를 뼈와 또 얼굴 서피스의 이런 라인, 얼굴 표면, 피부 표면 라인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보면요. 뼈가 부족한 부위에 이렇게 함몰이 보이고, 이쪽 부위에 약간의 함몰과 돌출, 함몰, 이런 울퉁불퉁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뼈가 부족한 부분에는 여지없이 이렇게 약간 오목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하악각이 있어야 될 부위의 라인과 그 앞에 뼈가 부족한, 체부 쪽에 부족한 라인이 이렇게 오목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뼈가 없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냥 사면에서 보시면, 이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고개를 약간 들어서 이쪽 라인을 과장시킨 라인이고요. 이렇게 그냥 사면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오목하고 울퉁불퉁한 턱 라인이 관찰이 됩니다. CT에서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또 오목한 이 모습이 그대로 피부에 드러나게 되죠. 실제 사진과 3D 서피스 스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악 수술의 이제 단점인데요. 턱끝이 앞으로 전진되면서 길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길어지면서 부족한 뼈가 체부 쪽에서, 하악각 앞쪽의 체부 쪽에서 이렇게 부족하게 오목한 양상을 보이는 게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양악을 시행했을 시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옆모습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진은 이루어지지만, 다시 말하면 옆모습은 좋아지지만 사면 모습에서 이렇게 함몰 부위가 관찰이 되고 하악각이 약간 없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이 관찰이 되고 양측 비대칭도 역시 관찰이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가다가 오목하게 패이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죠. 한 가지 이 이미지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은, 턱끝을 전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턱끝 전진 양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의 모습을 정렬을 해서 이렇게 본 건데요. 이 모습과 이 모습 보시면 턱끝의 전진 양은 4mm 정도의 플레이트를 통해서 전진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앞으로 전진된 게 아니라 하방으로 약간 돌아간 듯한, 이 방향으로 로테이션 된 듯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계측을 통해서 보면요, 보통 하악각에 있어서 이 하악각의 각도가 한국인 평균은 116에서 118도 정도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대부분 다 사각턱 느낌이 있기 때문에 116도에서 118도도 약간은 사각턱 느낌이 있는 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갸름해 보인다라고 하는 턱 라인은 보통 120에서 125도 사이가 이제 그 각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말하는 개턱이라는 느낌은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분에서 측정해 보면 하악각은 132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상당히 개턱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턱끝 전진된 양을 좀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플레이트의 이제 길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4mm 정도의 전진되는 기역자 플레이트를 써서 턱끝을 4mm 정도 뽑아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 모습을 보시면 빨간 이 보조선 정도밖에는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1, 2mm 정도의 전진량이 얻어진 건데요. 이렇게 턱끝을 전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된 게 아니라 하방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턱끝에는 이렇게 설골이라고 해서 턱끝과 설골을 이어주는 이런 근육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근육인데요. 턱끝과 이렇게 설골을 이어주는 근육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턱끝을 절골이 이루어지면 이 턱끝 절편은 이 방향으로 당겨지는, 다시 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그 힘을 이겨내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플레이트 고정력이 이 근육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전진량이 한 3, 4mm 정도 될 때는 비교적 잘 버틸 수 있지만 지금 이 환자와 같이 전진이 양악을 통해서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턱끝까지 전진이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설골이 당겨지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편이 회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턱끝 절편이 전진을 위해서 전진수를 시행했지만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전진이 돼서 얻어지는 양보다는 길이만 늘어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 모습 보시면 약간 수술 후에 턱이 좀 과도하게 길어진 듯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악 외소증 환자는 이렇게 상하 길이도 짧고 앞뒤 길이도 짧은데요. 양악을 통해서 이렇게 앞뒤 길이를 늘리게 되면 턱끝이 전진되는 느낌도 있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늘어나는, 교합평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도 나가게 돼서 양악 수술 후에 어차피 길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길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 이후에도 턱끝 전진술이 추가로 된다면 또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더 길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악과 하악 턱끝 전진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에 턱이 길어졌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에서 또 턱끝 전진이 과하게 되면 이 환자의 경우는 조금은 안타까운 경우인데 턱끝 전진술을 과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쪽 신경이 다 잘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랫입술 감각은 거의 다 소실이 됐고요. 턱끝 전진을 좀 과하게 하려고 플레이트를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많이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턱끝의 근육이 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악 수술과 턱끝 전진술을 통해서 하악 외소증을 교정할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악 체부에서의 뼈 결손, 그 다음에 턱끝 전진된 양의 앞으로 전진된 양보다 회전되면서 턱이 길어지는 양상, 그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면 모습에서는 패이고 길어진 모습과 옆에서 봤을 때 온폭 패인,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 이렇게 조금 패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하고 이제 3DP 보형물로 그러니까 무턱과 어떤 결손 부위를 좀 보충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뭐 붓기가 얼마나 가냐, 회복은 어느 정도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뭐 표준화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러합니다 라고 답은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느낌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되실까 하고 사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술 전에 보였던 정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일째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후 3일째가 붓기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3일 때 이때 반창고를 제거하고 일라스틱 밴드를 제거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본 모습인데요. 3일째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입술도 입 주변도 많이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5일째 되면 붓기는 조금 빠지는데 사실 이때만 돼도 아직 많이 부어있죠. 대부분 이때까지는 일라스틱 밴드를 하고요. 이제 뭐 찍찍이라고 해서 얼굴에 이제 페이셜 밴드를 좀 가끔 했다 풀었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되면은 입 움직이는 게 좀 편해지시고 식사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요 무렵에 이제 입안 상처 부분에 있던 실밥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3일째와 비교하면 붓기는 조금 빠진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한 3주 좀 덜 된 19일째 모습인데요. 12일째랑 비했을 때는 이쪽 부분에서 잘 보시면 조금 붓기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턱끝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보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입 모양도 조금은 좀 편안해지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한 수술 후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수술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보이고 큰 붓기들이 빠지고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을 지을 때, 입에 힘을 지을 때, 미소를 지을 때의 모습인데요. 수술 전 모습, 3일째,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일째만 돼도 부어서 입을 쫙 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좀 불룩하게 보이고요. 12일 정도 되면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보이고 한 3주 정도 되면은 표정 짓는 데는 큰 어색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2주 정도까지는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한 3, 4주 되면 좀 편안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붓기 빠져서 돌아다니실 만 하려면 그래도 한 3주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부어는 있지만 대부분 정상 생활을 하시고요. 정상 생활은 보통 요때 한 3주, 2주, 3주 정도면 대부분 출근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되면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해 하시고요. 하지만 입안 상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뭉치는 느낌은 이때부터 이제 앞으로 한 1, 2년간 좀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였을 때의 모습인데요. 앞서 지적한 대로 여기가 꺼져 있고 그런 모습이 수술 후에 어떻게 교정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0일째 보시면 이쪽 부분 꺼져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하나 또 참고하셔야 될 게 턱끝 길이가 수술 후에 보시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턱끝 길이를 조금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조금 줄어들고 부족한 부분 메꾸고 하악각 부분에 볼륨을 좀 주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얼굴 라인, 조금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뾰족한 삼각형 라인에서 좀 둥그런 얼굴로 바꿀 수 있는 수술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개를 우측으로 확 제껴서 보면은 이 하악각의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수술 전 모습에서 수술 후 3일째 굉장히 많이 부어 있고요. 5일째도 역시 부어 있고요. 12일째만 돼도 좀 입모습이나 이런데 볼 부위, 이런 부위의 붓기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19일째 되면 그럭저럭 지낼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 2달 정도 되면 이렇게 턱 라인이, 만들어 놓은 턱 라인이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꺼지고 뭐 길어진 모습에서 조금 줄어들고 이쪽에 하악각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턱이 약간 더 전진이 되고 턱끝 이렇게 각이, 하악각이 조금 더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붓기에 관해서 물어보시는데 회복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뭐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환자분은 이때만 돼도 아주 편안하다고 뭐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불편하다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2주 됐을 때 뭐 정상생활 된다, 뭐 어떤다 이런 말들보다는 직접 보시고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시간이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후 결과를 서피스 모형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실 때 이렇게 불룩했던 근육들이 모습이 보이고 함몰이 보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뼈 재건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볼 쪽에 지방이 빠지면서 이제 생긴 부분인데요. 수술 후에도 보시면 이 부분은 약간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마세터 머슬이 짧아진 상태로 뭉쳐있던 모습이 약간은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 라인에서 꺼져 있던 볼륨이 어느 정도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악각과 이쪽에 볼륨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면에서 보시면 꺼져서 오목해 보이던 라인이 좀 둥그렇게 이렇게 가는 라인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꺼져 있고 뭉쳐 있던 이 부위가 교근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마세터 머슬이 이렇게 짧아진 상태에서 뭉쳐 있던 것이 보형물이 생기면서 살짝 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 꺼진 부분, 이 부분은 보형물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꺼져 있는 모습이 남아 있고요. 또 이쪽 부분에 오목하게 패여 있던 부분도 볼륨이 생겨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턱 라인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져 있던 부분이 만들어져서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턱선이 어느 정도 좀 생긴 모습도 볼 수 있죠. 사면에서 보시면 불룩한 교근 내 모습이 보이고요. 이 모습도 보형물이 좀 크게 만들어지고 외측으로 볼륨을 주면서 좀 매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탕 문 것처럼 항상 불룩하게 보였던 이쪽 부위도 굉장히 편편하게 좀 교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수술 전후 뼈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크게 보형물을 외측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듯 한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교근의 부족량을 어떻게든 보완을 시키고 싶어서 보형물을 조금 더 외측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외측으로 만들어진 사각턱의 볼륨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외측으로 하악각과 이렇게 볼륨이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근의 끝부분, 맨 밑에 부분에서 볼륨이 없는 부분을 보형물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모습입니다. 이쪽 부분도 외측으로 볼륨이 만들어지고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볼륨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턱끝에 함몰되어 있던 라인이 없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면 모습이나 측면 모습도 이렇게 하악각이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각도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함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3D CT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환자분의 이제 수술 전 모습입니다. 이 턱끝에 삽입된 이렇게 보형물이 턱끝 전진에 사용한 스크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의 스크류가 박혀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이쪽 보면은 전진술하면서 신경관이 잘리면서 신경 손상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신경관이 손상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치조 신경이라고 해서 멘탈 러브가 이제 턱끝 전진술을 좀 과하게 욕심내서 하면서 잘린 모습이고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고 이런 와이어 고정 또 스크류 고정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재건 수술은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꺼져 있는 모습이 또 관찰되고 울퉁불퉁한 이런 턱 라인들이 관찰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요런 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양을 보시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외측으로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그 다음에 신경 나오는 구멍에서도 외측으로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그 다음에 턱끝 전진된 양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턱끝 길이 축소를 위해서 턱끝 뼈를 또 잘라낸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축소하고 앞으로 전진 양은 좀 많이 만드는 그런 보형물을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진 양은 지금은 훨씬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오히려 이때보다 짧아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볼륨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부족한 볼륨, 꺼져 있는 모습을 해결한 모습입니다. 하악 외소증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많은 분들이 양악 수술이나 턱끝 전진술로 이제 수술을 받아 오셨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수술 후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보면 공통적으로 이쪽 부분 함몰과 길이가 길어지고 전진량은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돼서 이러한 3DP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가골이냐 자가골이 아니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플레이트, 스크류 역시 이물질이고 이러한 이물질과 어떤 수술 후 모습의 결과에서의 장단점을 따져본다면 이러한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또한 재료기술이 더 발달해서 뼈에 더 친화적이고 인체에 친화적이고 뼈와 유합이 일어나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고 인허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보다 나은 재료로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악 외소증, 무턱 또는 턱끝 전진술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드리는 내용이었기에 다소 길어진 감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바랍니다.